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독감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들이 다 예방접종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독감이 걸려. 그럼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오늘 외신을 통해서 아주 재미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요, CBS 미국 방송이 전한 얘기인데 올해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상하신 분은요, 시카고 러시대학 의료센터 수치타 키쇼이 박사란 분이시거든요. 이 박사의 말에 따르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앞서 예상한 대로라고 합니다. 예방센터도 벌써 이런 예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러시대학 부설 병원에는요, 이미 독감 환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대.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키쇼 박사는요,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독감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내년 3월까지 독감 유행철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3월까지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 백신 맞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10%밖에 예방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저희 패널분들 중에서도 2분이나 벌써 독감에 걸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외신에는 이런 당부도 해요.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화장실에서 전화기 사용하는 거, 이거 절대 금지해라. 왜냐면 화장실 곳곳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전화기를 사용하고 손을 씻으시는 분들은 많죠. 네. 하지만 전화기를 소독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이런 상황에서 창궐을 하는 거죠. 사실 손 안 씻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균이 득실거리는 곳에 전화기 내려놓고 계시는 분들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일도 독감을 확산시키는 주 요인이란 얘기인 거죠. 아하. 백신 효과가 10%면은 사실상 맞으나 안 맞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CBS 주장에 따르면요, 독감 백신의 효과는요, 평균 42%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마다 10%에서 60%대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매년 유행하는 독감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올해에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유행하는 독감은요, 10%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방하기가 힘든 독감이란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방금 전화기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전화기도 주범인 것 같아요. 요즘은 휴대전화 다들 한 대씩 이상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더 많이 전염이 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독감 바이러스 입자는요, 이 스마트폰 표면에서 최대 24시간을 생존할 수가 있대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걸 터치하려고 하면 만질 거 아닙니까? 네. 금방 이 바이러스가 손에 전염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몸에 만지게 되면 독감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보다 핸드폰 소독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잘 어울리진 않지만, 예. 또 이렇게 독감의 불편한 진실 얘기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1차 항생제로도 치료 가능한 환자에게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더 독하고 비싼 3차 항생제를 투여한 병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료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 사실을 알린 의사 덕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약가 실사가 이루어졌고요. 전체 의료보험 약값은 평균 30.2%나 인하됐습니다. 공익제보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위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 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개원의들이 집단으로 거리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때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였거든요. 의료 수가 이거 너무 낮아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자, 근데 물론 그분들 말도 틀리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사례처럼 의사들이 일부러 환자를 위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생제를 안 써도 될 거를 써서 의료 수가를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올리는 이런 일을 암암리에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의사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 독감 예방 백신 효과가 10%밖에 안 된다. 이거 일반인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일반인들 중에는 에이 겨우 10%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방 백신 맞겠어? 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최근 10년 동안 2번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독감 걸린 적 없거든요. 아하. 아니 저는 거의 매년 맞고 있는데 이게 예방 효과가 10%에서 60% 오간다는 얘기도 외신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네. 올해 특히 10%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예방 백신 무용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제 드래곤이 27일 차명 휴대전화를 왜 여러 대 사용했냐?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연락을 해서 번호를 자주 바꿨다. 오, 그래요? 네. 제 드래곤이 27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요. 피고인 신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 제드래곤의 차명폰 번호가 저장이 딱 돼 있었던 거죠. 어허. 딱 걸렸어. 이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덧붙여서 차명폰을 쓴 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여러 전화 기종을 쓰고 싶은 뜻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제 드래곤은 갤럭시뿐만 아니라 LG나 애플 것도 썼단 얘기예요? 뭐 자세한 모델명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야하. 자, 근데 보통 일반인들도 자기 명의로 전화 2-3대 쓰는 분 적지 않죠. 그렇죠. 충분히 자기 명의로도 여러 대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 제드래곤은 차명을 썼을까? 뭔가 궁색하죠, 변명이.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랑 통화하려고. 그렇죠. 당연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을 설명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제 드래곤 번호를 알고 있다. 삼성 출입하신 기자 출신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변명이 통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특검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진짜 당신의 명의로 된 번호는 뭐냐? 하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태블릿 PC는 제 건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뭔 동문서답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태블릿 PC도 LTE 버전으로 나오는 것들은 번호가 딸려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게 문맥상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 때부터는 전화번호가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저 때가 언제부터일까요? 제 드래곤이 68년인가 69년생이죠? 예. 그때부터는 전화번호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왜냐? 카카오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카톡 아이디가 남아있다. 그래서 자기는 친구들이랑 주로 카카오톡이랑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큰 의미가 없다. 어허. 이런 얘기입니다. 야하. 그 자기 카카오톡 아이디를 JY로 해놨대요. 제용의 첫 글자죠.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애기들 사진을 올려놔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화번호를 바꿔도 다 카톡으로 연락을 했다. 아하. 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이 또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왜 태원이 형이랑은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았냐? 카톡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은 SKT 회장이라서 카톡 대신 문자를 고집해서 어쩔 수 없이 문자로 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어이고. 근데 이거는 팩트에 오류가 살짝 있죠. 최태원 회장은 SKT 회장이 아니죠. 아, 그렇죠. SK그룹의 회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살짝 특검이 또 웃었을 것 같아요. 그간 특검은요, 제 드래곤이 박근혜와의 3차 독대를 전후로 최태원 SK회장과 총 19번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혹시 독대와 관련한 상의 또는 내용 공유가 아닐까. 최태원도 독대를 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럼 JY가 물어봤겠지. 태원이 형, 나도 박근혜 만나야 되는데 먼저 만나본 선배로서 후배에게 팁 좀 주쇼. 이런 취지로 특검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 드래곤은 부인을 해 왔다는 겁니다. 어허. 이날 발언 역시 부인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궁색해. 네. 이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대요. 박근혜와 안가에서 독대한 적이 결코 없다.
이게 만약에 나의 기억이 틀렸다면 나는 치매 환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안가에서는 안 했으니까 바깥에서 했겠군요. 이것도 제 드래곤이랑 관련된 소식일 것 같아요. 제 드래곤 때문에 국민연금이 황당한 결정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노후생활 자금이 다 털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서인지 그거를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뭐냐면요.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요.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다고 해요. 그래요? 실제 수익률이 7.45%로요. 시장 수익률은 6.94%, 0.51%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거죠.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오늘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벤치마크보단 낫다. 그러니까요. 올해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만요. 617조 1천억 원. 상당히 많죠. 지난해 말 대비 58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해요. 이는 기금 운용 계획상 올해 말 예상치였던 605조를 넘어선 수치라는 거죠. 한 12조 원 이상 넘어섰네요. 투자 자산군별로 봐도요. 국내 주식이 130조, 약 21.1% 정도 되고요. 해외 주식도 108조 9천억 원, 약 17.7% 정도 되고요. 국내 채권은요. 228조 7천억 원, 약 46.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도요. 32조 3천억 원, 대체 채권도요. 63조 4천억 원. 그래서 3.8%, 10.3% 이 정도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총 기금 운용 수익률이 7.45% 정도 나왔다는 거죠. 주식 비중이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죠. 자산군별 수익률도 따져봐도요. 국내 주식이 24.87%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도요. 11.41%, 국내 채권이 0.44%, 해외 채권이 0.38% 이 정도 된대요. 근데 해외 대체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3.11% 기록했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내년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성,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 거버넌스 그리고 스튜어십 코드 도입 이거 저희가 예전에 시사 용어 시간에 한번 살펴드렸었죠. 네. 그리고 사회 책임 투자 이런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단계적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권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투자했던 거 이거 다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중지 대신 엄지를 모으면 안 되는 거죠? 엄지를 모아도 되겠죠. 아무튼요 다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국민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노후자금 아닙니까? 네. 진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서 우리들이 노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성과급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국민연금 직원들 상연급 잔치 하지 않았었냐.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민연금을 더 걷어서 오히려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갖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십 코드 도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불합리를 좀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민연금이 제대로 우리 노후 자금이 될 수 있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행 대출보다 금리가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 내년 1월에 나온다고 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개선됐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 이게 0.2%였대요. 여기에 플러스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기존 우대금리 수준으로는 2.05에서 2.95였는데요. 추가 인하를 받으면 1.7에서 2.75%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1.7이면 굉장히 매력이 있죠. 현행 전세 대출보다 금리 대출 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동안 버팀목 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 4천만 원, 수도권 외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를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 비율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확대가 됩니다. 아하. 대출 한도 3천만 원 상향 및 기존 우대 금리에 더해서요.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하가 되고요. 금리는 1.6에서 2.2였는데 1.2에서 2.1로 낮아진다고 하네요. 오, 그렇군요. 예. 뭐 좋아진 거는 분명한데 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 좋은데 왜 하필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냐? 7,100, 7,200 이게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신 커플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이왕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1억 이하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요즘 시대에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이것도 애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요.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할까 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뒤 그러면 몇 년일까요? 2032년 정도 되죠? 네.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순위 어느 정도 될까요? 통일만 되면 2등인데 그렇죠. 안 되면은 그래도 한 5등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어유, 박 PD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2위권이거든요. 근데 뭐 수구나 보수에서는 자꾸 이런 얘기하죠. 경제 계속 후퇴할 것이다. 네. 그러면 12위에서 더 떨어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15년 뒤 2032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8위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전망 우리나라에 했으면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요. 영국의 싱크테크로 불리는 경제경영연구센터 CEBR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요. 머니투데이가 전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요. 올해가 2017년이고 내년이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2022년, 2027년, 2032년 5년 단위로요. 세계 경제 규모 순위를 전망을 했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우리나라는요. 아까 얘기대로 올해 2017년에는 12위인데 내년 2018년에도 12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22년이 되면 10위, 그리고 또 5년 뒤인 2027년이 되면 9위, 그리고 또 5년 뒤인 2032년이 되면 8위. 한 계단씩 계속 올라가요. 예. 이처럼 경제 규모 순위가 꾸준하게 오르는 국가, 제가 표에서 봤더니만요. 상위권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오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나라도 있겠죠? 어딘가 봤더니 가장 주목할 만한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도 1위였겠지만 내년도 1위일 테고 2027년까지 1위를 꾸준히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2년 우리나라가 8위로 오르는 2032년이 되면 미국 경제가 2위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2위 자리 누가 차지하느냐? 역시 여러분들 예상대로 중국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은요. 미국 바로 밑에 2위 자리를 꾸준하게 유지하다가 2032년 미국이랑 맞바꿈을 한다는 거죠. CEBR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시기가 기존보다 1년 정도는 미뤄졌다. 이렇게 전망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아니었으면 이보다 더 빨리 미국과 중국이 역전됐을 텐데 뭐 1년 정도 미뤄졌다는 거죠. 의외네요. 수구 보수에서는 한참 미뤄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는 더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현재 경제 규모가 3위잖아요. 일본은 2022년까지는 이 3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2027년이 되면 4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4위인 독일도요. 2027년 5위로 추락한대요. 아니 그러면 일본과 독일이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3위는 누가 차지할까요? 인도겠죠. 맞습니다. 인도는요. 현재 7위거든요. 근데 내년 2018년이 되면 5위까지 치고 올라간대요. 그리고 2027년이 되면 3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순위는 2032년이 돼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도가 치고 올라가니까요. 떨어지는 국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떨어지나 봤더니만요. 의외로 프랑스의 추락이 심각해요. 프랑스는 현재 세계 경제 규모 순위가 5위인데 내년에는 6위로 추락하고요. 2022년이 되면 7위, 2027년이 되면 8위, 2032년이 되면 9위. 우리나라보다 뒤에 있어. 프랑스가. 우리나라가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갈 때 프랑스는 한 계단씩 떨어지는 거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비슷합니다. 이탈리아가 현재 9위거든요. 근데 이 순위는요. 2022년까지만 유지가
유지가 되고요. 2027년이 되면 12위, 2032년이 되면 13위까지 우리나라보다 한참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조사를 했던 영국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만요. 현재 6위거든요. 내년에 7위로 갔다가 2022년 그리고 2027년 다시 6위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2년이 되면 다시 7위로 떨어진대요. 네. 한마디로 널뛰기를 한다는 거죠. 또 주목해야 될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급성장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어딘가 봤더니만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현재 2017년에는 16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순위는요. 2022년까지만 유지가 되고요. 2027년이 되면 13위로 급상승하고요. 2032년이 되면 10위까지 올라가요.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프랑스 바로 밑 그리고 이탈리아를 제낀다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진짜 이 전망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정주희 과장이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어를 지금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요. 진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전망 자체는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는 가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재 남한만 가지고 이렇게 따진 건데 통일이 된다면 아까 박 PD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진짜 2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2007년에 골드만삭스라는 곳 대단한 곳이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전망했냐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요 8만 1000달러까지 올라간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본, 독일을 누르고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세계 2위의 부국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진보 정부가 제대로 경제정책 운영하게 된다면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통일만 되면 부산역에서 런던까지도 철도로 물류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맞아요. 그때 되면 우리는 방송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개성 평양에서 먼저 하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간을 생존할 수가 있대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걸 터치하려고 하면 만질 거 아닙니까? 네. 금방 이 바이러스가 손에 전염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몸에 만지게 되면 독감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보다 핸드폰 소독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잘 어울리진 않지만 예. 또 이렇게 독감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1차 항생제로도 치료 가능한 환자에게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더 독하고 비싼 3차 항생제를 투여한 병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료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 사실을 알린 의사 덕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약가 실사가 이뤄졌고요. 전체 의료보험 약값은 평균 30.2%나 인하됐습니다. 공익제보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위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 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개원의들이 집단으로 거리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때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였거든요. 의료 수가 이거 너무 낮아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자, 근데 물론 그분들 말도 틀리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사례처럼 의사들이 일부러 환자를 위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생제를 안 써도 될 거를 써서 의료 수가를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올리는 이런 일을 암암리에 해왔단 거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외신에는 이런 당부도 해요.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화장실에서 전화기 사용하는 거 이거 절대 금지해라. 왜냐면 화장실 곳곳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전화기를 사용하고 손을 씻으시는 분들은 많죠. 네. 하지만 전화기를 소독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이런 상황에서 창궐을 하는 거죠. 사실 손 안 씻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균이 득실거리는 곳에 전화기 내려놓고 계시는 분들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일도 독감을 확산시키는 주 요인이란 얘기인 거죠. 아하. 백신 효과가 10%면은 사실상 맞으나 안 맞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CBS 주장에 따르면요, 독감 백신의 효과는요, 평균 42%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마다 10%에서 60%대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매년 유행하는 독감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올해에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유행하는 독감은요, 10%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방하기가 힘든 독감이란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방금 전화기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전화기도 주범인 것 같아요. 요즘은 휴대전화 다들 한 대씩 이상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더 많이 전염이 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독감 바이러스 입자는요, 이 스마트폰 표면에서 최대 24시간, 제 드래곤은 갤럭시뿐만 아니라 LG나 애플 것도 썼다는 얘기예요? 뭐 자세한 모델명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야하. 자, 근데 보통 일반인들도 자기 명의로 전화 두세 대 쓰는 분 적지 않죠? 그렇죠. 충분히 자기 명의로도 여러 대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 제드래곤은 차명을 썼을까? 뭔가 궁색하죠, 변명이.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랑 통화하려고. 그렇죠. 당연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을 설명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제드래곤 번호를 알고 있다. 삼성 출입하신 기자 출신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변명이 통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특검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진짜 당신의 명의로 된 번호는 뭐냐? 하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태블릿 PC는 제 건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뭔 동문서답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태블릿 PC도 LTE 버전으로 나오는 것들은 번호가 딸려있긴 하거든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게 문맥상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 때부터는 전화번호가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저 때가 언제부터일까요? 제드래곤이 68년인가 69년생이죠? 예. 그때부터는 전화번호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왜냐? 카카오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말이죠. 그렇죠.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의사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 독감 예방 백신 효과가 10%밖에 안 된다. 이거 일반인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일반인들 중에는 겨우 10%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방 백신 맞겠어? 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최근 10년 동안 2번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독감 걸린 적 없거든요. 아하. 아니, 저는 거의 매년 맞고 있는데 이게 예방 효과가 10%에서 60% 오간다는 얘기도 외신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네. 올해 특히 10%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예방 백신 무용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제드래곤이 27일 차명 휴대전화를 왜 여러 대 사용했냐?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연락을 해서 번호를 자주 바꿨다. 그래요? 네. 제드래곤이 27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요. 피고인 신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 제드래곤의 차명폰 번호가 저장이 딱 돼 있었던 거죠. 딱 걸렸어. 이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덧붙여서 차명폰을 쓴 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여러 전화 기종을 쓰고 싶은 뜻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독감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들이 다 예방접종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독감이 걸려. 그럼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오늘 외신을 통해서 아주 재미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요, CBS 미국 방송이 전한 얘기인데 올해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상하신 분은요, 시카고 러시 대학 의료센터 수치타 키쇼이 박사란 분이시거든요. 이 박사의 말에 따르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앞서 예상한 대로라고 합니다. 예방센터도 벌써 이런 예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러시 대학 부설 병원에는요, 이미 독감 환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대.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키쇼 박사는요,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독감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내년 3월까지 독감 유행철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3월까지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 백신 맞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10%밖에 예방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저희 패널 분들 중에서도 2분이나 벌써 독감에 걸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